트랙터를 모는 목사님.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겐 일을 하게 하고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면 그 일을 맡깁니다. 이거 전체를 지금 딱 메꾸려고 했잖아. 비록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부가가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김 목사의 하루하루는 늘 이들과 함께입니다. 그만 이제 그만. 그만해야. 김 목사와 그의 11가족들이 함께 사는 해뜨는 집 입구에는 예쁜 꽃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닭이며 개, 토끼, 공작새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토끼 부부가 7마리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해 뜨는 집의 하루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승기 씨는 어제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더니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시몬 씨와 영일 씨는 벌써 일어났는데 말입니다. 아침 식사 준비는 아내 미경 씨의 몫입니다. 하지만 창래 씨도 늘 한몫합니다. 이제 밥 먹어야지. 어이. 해 뜨는 집 가족들 중엔 이렇게 일일이 반찬을 입에 넣어줘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덜 먹었네. 재영도 먹을까? 식후 청소기를 옮기는 건 시몬 씨 역할.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남원 씨의 아들 조연이는 올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영희 씨는 이렇게 양치질까지 해줘야 합니다. 이미 아침상을 다 치웠건만 재웅 씨는 숟가락 놓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올해 나이 32인 영일 씨. 하지만 호적상 나이일 뿐 실제 나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40살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좋아. 하지 말라는데 뭐지 아, 저기 뭐 옷도 내놔야 되고. 그만 이제 그만. 재웅 씨는 뭔가 불만이 있나 봅니다. 목사님께 계속 싸움을 거네요. 승기야, 옷 때문에. 아이, 자 됐어 이제 그만. 자 그만. 청소기를 나른 건 시몬 씨지만 청소는 승기 씨 몫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재웅 씨입니다. 목사님 잘못 걸렸네요.
폐차 직전에 차를 갖다 썼더니 걸핏하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도 여간 요긴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트랙터를 몰고 밭일을 나가나 봅니다. 그 뒤를 따르는 건 정신지체와 기억상실 증세가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만큼은 아니지만 땀과 노동,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일입니다. 김 목사는 이곳을 임대받아 새로운 농사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밭은 좀 더 주고라도 여기다 묘목 심으면 잘 되겠죠. 야, 최고지. 허브 꽃 있잖아요. 차도 끓여 먹고 하는 거. 아, 저 트랙터 운전한 지 오래됐어요. 벌써 한 5년 되는데요. 이제 여기다 이제 하우스 짓고 허브 농사도 좀 짓고 해서 좀 부가가치 있는 농사를 좀 해보려고. 아까 이거 집적도 그래 목사님 거네? 예, 저거 제 거죠. 제가 이제 구입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까지 알 줄 알아 그래? 아유, 그저 시간 있으면 좀 해줘요. 예. 난 누구한테 시킬 수도 없고. 김 목사 일이라면 마을 분들 역시 얼마나 호의적이고 다정스러운지요. 김 목사는 그저 고맙고 기쁘기만 합니다. 길도 없는데요. 갓 이거는 갓김치 담아 먹게. 이거 별도로 가져가고 풀 이것들은 어차피 뽑아놨으니까 그 약간 풀은 저 토끼 갖다 주게. 저거 토끼 갖다 주게. 좀 모아놨다가 항상 나중에 쓸어줘. 인근의 또 다른 밭에도 뭔가를 심을 모양입니다. 여기 약혼 좀 심고. 모르겠어요. 고구마. 약혼하고 고구마 좀 심으려고 하죠. 중심에 저기 그 삼겹살 파티 할 거거든. 가서 불 준비하고 그 준비 좀 하셔. 기억상실증이 있는 이영배 씨는 뒤에 타고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인 남경 씨가 운전을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하게 하고 또 다른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김 목사 생각입니다. 그 직인을 확실하게 찍고 내 개인 도장이 들어가야 될 때는 개인 도장까지 찍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봐봐. 이 칸을 좀 줄여야 되는 거야. 너무 떨어졌잖아 여기가. 요 간격을 좀 줄여서 그러니까 요거 한 달락을 하되 요 전체를 지금 딱 메꾸려고 했잖아. 요런 부분들을 여기서 요거 한 칸씩만 딱딱 내려줬으면 좀 더 여기 너무 떨어져 있잖아. 하나라는 느낌이 없지. 승기 씨는 이곳에서 고입검정고시에 붙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자꾸 문서를 만들어 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문서가 정말로 그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문서가 돼야 되잖아. 여기에서 외부에서 어차피 그 직원이 필요해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여기 식구들을 그 키워서 이제 세워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장애는 가졌지만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은 되니까 저런 부분 하나하나 흡수까지는 못하지만 예, 가르쳐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복지사 자격증도 따게 했고.
기분 좋죠. 공기도 쐬고 운동도 되고 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아요. 할만해. 예, 치료적인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또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장애인들 하면은 그냥 그 생산성이 없는 어떤 소모적인 그런 그 집단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생산적인 일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참여하고 비록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부가가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손님이 온 모양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로 파란나라 연기군 봉사단들이 이발 미용 봉사를 위해 온 것입니다. 그 전에 기념 촬영 한 컷. 이들은 전문 헤어 디자이너들. 그저 그런 솜씨가 아닙니다. 아니 멋있게 해드려야죠. 또 있으면 놔두고요. 이제 그 복지시설하고 소외된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우리 모임에서 정해진 생활비 조금하고 김치 등 이런 걸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고 있어요. 파란 나라 그 노랫말이 있듯이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희망을 보았니 그 뜻으로 파란 나라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발을 마친 가족들이 어디론가 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노력은 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목욕 다니고 외식도 좀 하고 계절별로 좀 야외도 좀 나가고 이제 비록 시설은 좀 적어도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니까 재미는 있어요. 연기군 와이튼 회원들과의 양평 나들이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세상과 만나는 시간. 이들은 아무런 벽이 없는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역시 파란나라 연기군 봉사단에서 마련한 자리. 어려운 형편의 노인들과 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해 뜨는 집 가족들을 위한 조그마한 잔치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해야지 봉사라기보다도 제 생활도 즐거울 수가 있고 또 마음도 편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우리 회원들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봉사활동이 즐거운 게 맞습니다. 청래 씨가 한참 동안 보이지 않는다 싶더니 제법 먼 곳에 나무를 캐러 갔네요. 해 뜨는 집 주변에는 돌미나리며 땅두릅, 쑥, 달래, 취나물 등이 계절에 맞춰 주인도 없이 잘 자랍니다. 자연은 이들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이웃 사람들은 해 뜨는 집의 간판과 빨래 건조대며 온갖 시설물들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만 해도 그래요. 이게 이제 구입해서부터 저게 이제 쓰지 않고 있던 거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기꺼이 주셔서 이렇게 갖다 앉혀놓고 우리는 이걸 옷 저장해 놓은 그 옷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낡았고 녹도 많이 쓸고 하니까 보고 안타까운지 직접 이렇게 선수 그 페인트까지 이렇게 다 칠해줘서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고 새것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이 땅을 구입하는 거라든가 건물을 짓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사회에서 다 해준 거거든요. 이렇게 이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지금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한편에는 이렇게 그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고. 전남 해남이 고향인 김 목사의 어릴 적 꿈은 목장을 크게 해서 결손가정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 결혼할 즈음부터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재밌어요. 그것도 사실 지금 머리 이렇게 뒤에서 다듬어지고 했지만은 어차피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 일은 더군다나 이런 일은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옆에서 협조 안 해주면은 정말로 하기 힘든 일이 이런 일인데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필요하지 마 지금 하나. 김 목사 부부가 어딘가로 외출을 하는데 이들이 도착한 곳은 한 대학 캠퍼스. 김 목사 부부는 현재 평생교육원 심리상담과 미술치료 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우들이나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된 분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가정의 어떤 문제점들이 많은 분들을 이제 접촉이 많이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중재 역할, 중재자 역할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로 한데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 좀 채우고. 또 장애우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런 면에도 더 충족도 시키고 싶었고. 부부는 닮는다더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습관까지 닮았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시설과 가족들 모두 고여있는 물처럼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남원 씨의 아들 주연이의 꿈은 사이클 선수입니다. 사이클 특기생으로 고교 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달리기도 아주 잘한다네요.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어떻게 이번에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저로서는 좋네요. 하나가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해 뜨는 집에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재용아. 반주도 없는데 의용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딱 해보고 해로가 이렇게 붙이고 가서 이렇게 마이크라고 그래서 이렇게 궁예. 이들은 장애를 가졌지만 그래도 참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왜곡과 편견 없는 해 뜨는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주시고 협력해 주실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좋은 사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정이 어둡지 않은 것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슴에 희망이 뜨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는 그들의 희망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토록 얼굴에 분칠하고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던 이 남자. 나이 55줄에 비로소 가수의 꿈을 이뤘다. 그와 함께 또 하나의 꿈도 이뤘다. 마음속으로만 겹겹이 쌓아뒀던 미안함을 아내에게 노래한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나요. 여보 당신 정말 미안해. 50대 중반에 첫 음반을 낸 가수. 그는 늙은 신인 가수다. 음반이 나온 게 만 1년도 안 된 그야말로 신인이다. 하지만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의 내공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남자 지중해를 신인 가수로 보진 않는다. 절절한 미안함과 함께 새로운 사랑을 약속하는 이 노래, 그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더 애틋하게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못난 이 사람 믿어준 당신 사랑해 여보 정말 고마워요.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슴에 와닿고 주인을 생각해서 마음에서 흐르는 노래가 시원시원하잖아요. 노래가 한번 내보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봤어요. 노래를 좋아하고 소위 잘 놀 줄 아는 남자 지중해. 그에게 있어서 무대는 딴 세상이다. 무대야말로 삶의 절정이고 감동이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지중해 씨, 여보요. 정말 미안해. 무대에 올라서 있는 자체가 정말 아주 막 팍팍 쏟게 만들죠. 아주 내가 또 팍팍 쏟게 하고.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아유 이렇게 어르신들 아주 좋아요. 오셨는데 아주 목사님 정말 노래 한 곡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니, 목사님이 제 그 노래를 노래 가지고 하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좀 흥겹게 참가를 하는데 박수 치고 어떤 노래 춤도 하냐면은 추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주는 그 자체가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고 정말 짜릿한 그런 어떤 정말 감동입니다. 이 노래 하는데 무대에서 짜릿한 감동이 있었다면 그 무대 아래에선 반가운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이 가수란 걸 확인시켜주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런 날이 오길 얼마나 고대했고 그동안 꽃은 몇 번이나 피고 지고를 반복했던가. 아직은 무명에 가깝지만 그에겐 신인다운 당찬 꿈도 있다. 주위에서 너는 가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주위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우쭐한 그런 기분도 들잖아요, 사실.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은 꿈을 꾸기도 했는데 그게 현실로 저한테는 지금 다가와 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꿈은 있어요, 사실은. 흰머리가 어색하지 않은 나이다. 그는 경마장의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다. 곁눈질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50줄로 들어서면서 비로소 아내가 보였다.
자신이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곁에는 아내가 있었던 것이다. 아내를 고생을 많이 시켰어. 또는 우리 남편이 정말 고생이 너무 많았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좀 알려지면 분명히 좀 애국가만큼 이렇게 불려지지 않을까, 사랑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하고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흰 걸로? 흰 거 그냥 흰 거 입을까? 소개는 뭐 입을 건데? 소개를 하면서 아이에게 새 옷 입혀 소풍 보내는 어머니처럼 아내는 오늘도 그의 외출을 챙긴다. 오늘은 어르신들 자원봉사 활동을 가기로 한 날. 신인 가수의 아내는 이것저것 챙기며 슬그머니 즐거운 질투심도 보여준다. 어휴, 할머니들이 그냥 저기 뭐야 사위 삼는다고 하게 생겼네. 딸 없을 때. 결혼했다 그래? 그의 아내 이현옥 씨는 시인이면서 방송국 구성 작가로 일하고 있다. 함께 살다 보니 남편도 시인이 됐다. 고마운 일이다. 아내를 어지간히 사랑하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걸 아내 이현옥 씨가 모르지 않는다. 소소한 작은 일. 제가 실은 시를 쓰는데 남편이 시인이에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뭐 산에 올라갔을 때도 여기 꽃이 당신처럼 예쁘게 피어 있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너무 닭살이다. 너무 저 집은 참 너무 웃기게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이다. 지중해 부부는 시쳇말로 닭살 부부다. 지중해의 노래 여보 정말 미안해 속에는 그들 부부의 연정이 그대로 녹아있다. 때론 그게 즐거운 에피소드를 만들어주기까지 한다. 관심이 있고 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은 차가 이렇게 신호대기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유리창을 내리고 막 빵빵거려요. 그래 이제 유리를 내리면 저거 써 있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라고 아주 제가 써붙이고 다니는데요. 저 마누라가 집을 나가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여보 정말 미안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지중해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시고 그래요. 무명 가수라서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다. 아쉬운 대로 아무 데서나 옷을 갈아입어도 깎일 채통이 없어서 좋다. 아직은 무명 가수 지중해. 그러나 어르신들 앞에서라면 무명도 아니고 신인도 의미가 없다. 그저 노래 잘하는 착하게 나이 먹은 중년 남자다. 대전의 한 자동차 정비 공장. 이제 자연이요 완전히. 옷을 갈아입은 지중해. 그는 이곳에서 더 이상 가수가 아닌 이환선 반장이 된다. 벌써 26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푸릇하던 청년 시절부터 고스란히 이곳에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중년을 맞았다. 요즘처럼 시간의 속도를 느낀 적이 없다. 자동차의 속도감처럼 세월의 흐름이 실감나게 와닿는다. 다행일지 모른다. 그만큼 사는 즐거움과 맛을 느끼기에 시간은 그렇게 아쉬움을 남기며 빠르게 흐르고 시간 있을 가는 것이다. 게 정말 아쉽고 이렇게 세월 가는 게 정말 이렇게 아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살면서 어떤 분들이 뭐 20, 30, 40대, 50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얘기한 것도 있던 것만 정말 50대 50km로 간다더니 50km가 아니야. 한 7, 80km 가는 것 같아 지금. 그러나 그는 세월을 덧없이 흘려보내지 않았다.
적어도 가수 지중해, 아니 이환선 반장에 있어서만큼은 그렇다. 26년 동안 일해온 자동차 도장 분야에서 그는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갖춘 기술자가 됐다. 여기 한 번만 살짝 좀 해보네요. 제 3급이죠. 네. 그 반장님한테 이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반장님. 농사 말고는 먹고 살 게 마땅치 않던 고향. 그 가운데서도 농토라고는 없는 집에 8남매 중 장남. 결국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떴다. 학벌도 배경도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객지를 떠돌며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는 것 정도였다. 어차피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생업에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 생업에 또 일이고 하기 때문에 어디 사무실에나 이렇게 하이칼라로 처음에 입사를 해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내가 과연 이 나이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나는 이게 천직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참 기술을 처음에 잘 배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술자가 되긴 참 잘한 일 같고 또 하나 잘한 일이 있다. 아내 이현옥과의 만남이다. 정말 아가씨가 딱 앉아 있는데 정말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정도 막 그 정도 바짝 마른 아가씨가 있어요. 저녁 시간만 되면 불러내서 그냥 막 작업을 많이 거는 거지. 완전 못 먹어본 것도 막 사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이 들어서 사실 결혼까지 하게 된. 근데 처음에 참 그게 저한테는 일생일대의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행운이었지. 그러니까. 그러나 신은 그에게 시련도 안겼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둘째 아들이 좌다태부 급성 골수염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생후 28일부터 13년간 8번의 대수술. 그러나 이환선은 긍정의 힘을 믿었다. 아침에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그래야 됐을 때 그날 밤에 남편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고요. 자기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저 조그만 그 노래 듣는 거를 그 수술 가방에다 넣어주면 서울 가서 이제 밤에 아이 아이 아픈 모습 지켜보다가 아이 재워놓고 그 남편의 노래를 밤에 혼자 이어폰을 끼고서 밤에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사선을 넘나들던 둘째 아들. 한철이는 어엿하게 자라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말해봐. 또 힘드냐? 복잡하다. 사랑해. 완전히. 아버지는 항상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놈들은 보고 싶다는 얘기도 안 해? 한철아. 한철아. 네. 아빠가 너 보고 싶다는데 아들이 아빠 보고 싶단 말 안 해서 섭섭하시대. 아유, 아버지 엄청나게 보고 싶어요. 정말? 나는 엉아는 옆구리 찔러서 인사받. 별로 안 보고 싶어. 오지 말라 그래. 그동안에 굉장히 고마웠다고 얘기 좀. 둘째는 지금도 몸 상태가 완전치는 며칠 않다. 동안 너 거기 언제 들어갔나? 곁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더 큰 것도 그래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김없이 자라주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미안하다. 여보 정말 미안해. 노래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가난했던 청년 시절을 당당하게 사랑해줬고 병마 속의 자식을 묵묵히 돌보며 건사했던 아내 이현옥. 그녀의 지난 삶에 노래 한 곡쯤은 받쳐져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이게 저기 반주가 어차피 이제 트롯인데 이게 이렇게 맞춰도 될까 이건? 이런 식으로 해도.
드라마 치시는 거 있잖아요. 짜자자잔 짠 하시는 부분.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나오면은 촌스러워요. 여기 하고 2번. 40 중반 나이에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아들들은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삶을 헤아렸다. 그렇게 아비의 삶을 존경하는 자식들과 평생의 동반자 이현옥이 함께하는 가수 지중해. 그의 노래가 따뜻하고 절절한 이유도 아마 거기 있지 않을까. 없도록 사랑해 여보 정말 고마워요. 지중해. 그는 말로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혼 25주년이 됐을 땐 아내에 대한 사랑 고백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5년 동안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로 책을 엮은 것이다. 일을 사랑하는 만큼 노래를 사랑하고 아내와 2 아들을 사랑하는 지중해. 28배 남자와 22살의 여자가 결혼해서 30년 가까이 살아내고도 이토록 사랑하는 부부가 또 있을까? Everybody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ed my needs. 저 사람은 아마 나를 택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저는 정말 그 선택하고 싶고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든 내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살 거예요 정말. 아내 직장인 방송국. 아내를 출근시켜주기 위해 들렀다가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지중해 부부의 애정은 늘 주변의 즐거운 시기거리다. 여보 정말 미안해. 뭐야? 아유 참 여보 없는 사람은 정말 아주 부러울 건데 정말 어떻게 차에다가 저렇게 하면서 나는 그럼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여기 차에다가 붙이고 다녀야 되겠다, 그치? 전국에서 다 뿌려지지만 세계로 뻗어나가서 네. 여보 정말 미안해. 대박 나세요. 나 남편 언제 못 보는 거 아니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혜미 가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대박 나겠다. 아니요. 파이팅! 대박. 자 수고해. 직장일 하랴 노래하랴 바쁜 지중해지만 방송작가란 직업을 가진 아내만 하랴. 휴일이지만 아내는 그렇게 출근해버렸고 첫째 아들 또한 제 또래와 어울리다 보니 지중해의 휴일은 적적하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진 않는다. 그는 자동차 폐 부품을 활용해 이것저것 만들면서 혼자만의 휴일을 보낸다. 이 부품들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폐품일 뿐이다. 지중해는 알고 있다. 자신 또한 아무런 꿈이 없다면 버려지는 자동차 부품과 다르지 않다는 걸.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는 걸. 물론 그에게 내일의 꿈이란 가족과 함께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정말 그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의 힘이나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수 지중해.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10년, 아니 20년쯤 늦은 공부를 했다. 그리고 30년쯤 늦은 늦깎이 신인 가수가 됐다. 그러나 깊고 푸른 지중해처럼 그는 앞으로도 세상이 보여줄 만한 보물을 잔뜩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고운 식물원. 앞다퉈 핀 꽃들로 식물원은 하나의 꽃섬이다. 말 그대로 돌투성이 돌산이 꽃의 천국으로 바뀐 건 한 사람의 꿈 때문이었는데 꽃에게 온통 마음을 저버린 이 남자. 사랑해요.
햇살마저 반짝이는 봄, 고운식물원도 활짝 피어난다. 고운식물원에서는 그 이름처럼 누구나 곱고 아름답다. 고운식물원은 11만 평 땅에 6,500여 종의 다양한 수목과 꽃들이 있는 국내 최대의 사설식물원이다. 작은 정원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온 관람객들은 경탄하며 수목원을 나서기 마련이다. 너무 예뻐요. 예, 사진 찍기도 되게 좋고 꽃들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넓고 충남이어서 조금일 줄 알았는데 넓고 꽃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칠갑산 한 자락을 통째로 식물원으로 꾸민 사람이 바로 고운식물원의 주인 이주호 원장이다. 이 물로 좋아하니까 이놈이 그냥 나도 물 좋아하고 이놈도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돼가지고 아 예뻐. 사랑해요. 향도 좋고요. 조심해서 가셔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꽃 보듯이 애인을 본다. 하지만 그는 애인 보듯 꽃을 대한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앉아도 표정은 사랑에 빠진 소년 그대로다. 강가루로 끓여 잘라서 잘했다. 아주 잘 맞고. 다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천천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꽃 좋아하는 사람치고 곱지 않은 사람 없다던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도 애정이 담뿍 배어난다. 아, 장난감은 없어요. 근데 올라가면 동물도 있고 곰도 있고 곰도 있고 가면 튤립도 아주 예쁘게 피어 있고요. 철쭉도 피어 있고 아 좋겠다. 친절한 원장님. 그의 배려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화원마다 주제가 있고 길마다 나름의 이름이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제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준다면 가슴에 남는 꽃이 될 터이다. 고운식물원은 앞만 보고 빨리빨리 돌아서는 제대로 멋을 느낄 수 없는 곳이다. 꽃과 실록이 절정이 시작되는 지금부터는 느릿느릿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비비추는 이제 곧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이다. 비비추가 만개할 때는 흰색과 초록과 적색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간이 된다. (6,500여) 종의 식물, 그리고 희귀식물만 (200여) 종. 풍족하고 다양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주호 원장의 보이지 않는 욕심이요 집념이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봄속에서 길 잃고 봄속에서 깨어나고 싶은 고운식물원에서 사람들은 쉽게 매혹당하기 마련. 세공사가 다이아몬드를 다듬어 가치를 더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멋보다 자연의 숨결이 배어나게 다듬어온 식물원에도 더 애정이 가는 곳이 있긴 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야생화 조각공원.
이주호 원장을 그대로 닮은 고운식물원. 식물원은 동심을 존중한다. 고향에서 습지원에서는 다양한 습지 생태를 살펴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야 꽃보다는 동물 보기를 더 좋아하기 마련. 동물농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식구들을 맞을 예정인데 이제 곧 원숭이 10마리가 이사 올 것이다. 두 번 줬다. 개인의 힘으로 식물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입장료만으로 꾸려온 고운식물원은 개원 이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관람 잘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국가 보조와 매니아들이나 전문가들의 코스들이 와서 충분하게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까지 거리가 멀죠. 사실 국내 사립식물원, 특히 외지에 있는 우리 고운식물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순수한 입장 수익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될 수 없고요.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국가 보조도 필요한 공간입니다. 11만여 평의 식물원 어디를 둘러봐도 잡초 하나 없다.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더불어 운영 유지비도 적지 않다. 고운식물원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인공의 냄새가 나지 않는 가장 자연스러운 식물원. 바로 그런 곳을 이주호 원장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꽃밭. 그러나 이거 하나하나 가꾸고 물 주고 또 다시 또 이제 디스플레이에 또 다시 재다 투자하고 하는 이런 투자에 대한 개념들은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좀 위협합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차별화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학생들, 매니아들, 또 일반 관람객들 와서 저희가 이 꾸며진 이런 작은 공간들을 즐기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간. 지난 18년 동안 가까운 고운식물원. 곳곳에는 이 원장의 철학이 스며 있다. 나무 길도 다 있고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위안과 여유를 얻어간다면 그로서는 만족이다. 아니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꽃들도 너무 아름답고 스트레스가 많이 우리 그 직장인들 스트레스가 아주 시원하게 해소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마음이 일단 편안한 것 같고 아름다움이 많이 느껴지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모시고 싶은 그런 그 아주 예쁜 장소인 것 같아요. 18년 전만 해도 이곳은 온통 돌투성이 돌산이었다. 돌을 치우는 데만도 17개월 20일이 걸렸다.
어디 그뿐인가? 한 달에 서너 번씩 경찰서에 불려가기 일쑤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18년 전인 것 같습니다만 참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참 이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훼손을 해내리니까 주민들,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주민들은 또 이 포크레인 소리가 나니까 시끄럽다, 뭐 안 좋다, 왜 포크레인으로 훼손을 시키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민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아내 또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큰일을 벌이면서도 별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른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이제 좀 서운한 마음이었죠. 의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가서 그냥 했는데 뭐 심하게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원래 강한 사람이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 반대해봐야 뭐 들리지도 않는 거고 뭐 통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아예. 양쪽 집안 모두 반대했던 결혼.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고 아내는 꽃가게를 운영하며 자식을 키워냈다. 자녀들 모두 꽃처럼 잘 자라 남편은 그런 아내가 고맙다. 이제와 돌아보면 남편이 한 일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아내는 이곳 장미정원 담당이다. 아니 내려와 이쪽으로 이어 지금 빨갛게 나오는데 그쪽으로 왜 올라가? 그럼 어디 설 데가 없는데. 이주호 원장은 경남 함안의 산골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배고픈 시절 나무 줄기, 풀뿌리 캐먹으며 그는 꿈꿨다. 내 땅에 내 꽃과 내 풀을 심어 나만의 식물원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식물원 곳곳을 누비는 식물원의 주인이 됐다. 어우, 박하가 벌써 작년보다는 이 라벨은 또 이렇게 어디 망가지고 해. 이 큰일 났는데 이 라벨이 다 이 항명이 다 지어져 버렸어. 이거 이 지어 작업을 해야 이거 뭐 이 큰일 났다고. 이 작업은 다시 좀 라벨 작업부터 좀 다시 해야 되겠네. 에이 또 그런데 이 원장이 배낭을 둘러매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대학 졸업 후 줄곧 습관처럼 이 길을 떠난다. 다녀야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도 구하고 또 자연에 있는 꽃들의 모습도 보고 또 거기 가서 필요한 것도 씨앗도 좀 채종도 하고. 이곳은 오래전부터 봐온 피나물 서식지. 음지식물인지라 벌목 후 사라지지 않았나 우려가 됐지만 웬일인지 벌목 후에 더 많은 야생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이 자원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면 이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 소문이 나면 이 공간이 소문이 나면 이 어느 날 갑작스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의 변하지 않는 철학. 차종은 있되 채집은 없다. 씨앗만 채집하는 것이다. 이 천남성이 여기서 서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전에 저희들이 솔직히 천남성 구경을 못했는데 캐버리면 이 공간에 서식하는 것이 파괴가 되어버리니까 씨앗을 채종을 해서 씨앗으로 가져가서 번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캐갔어요. 2, 3일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는 차종을 위해 백두산만도 무려 5번을 다녀왔다. 터졌습니다. 그 산에서 음식을 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맛을 모르죠. 진짜 맛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은 고운식물원의 내돌 잔칫날. 마을 주민과 관람객을 위해 돼지 3마리를 잡았다. 18년 전 처음 마을 사람들과 생겼던 불화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물이 오염될까봐 아주 큰 걱정을 했죠. 쥐를 그냥 쥐를 늘리는데 말 안 듣는다고 막 천연돌이 막 쥐도 다 막고 막 무더기하고 막 그랬었지.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마을 주민과 청양 사람들은 이 원장의 강력한 후원자가 됐다. 그 사람들 인구가 많이 좀 늘었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또 많고 관람객도 많고 좀 그전보다는 좀 많이 사람 왕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사람 구경이라도 이렇게 좀 낫네요. 그는 원예와 조경통이다. 어릴 적 꿈이 그랬고 대학 전공도 원예였다. 직업도 조경업. 조경에 관한은 그는 국내 제1인자다. 굴지의 아파트 건설 업체들은 그를 인정한다. 또 그의 구두쇠 정신도 유명한데 10원짜리 하나도 아끼는 그 면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너무 아끼시지 않나 그런 게 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항상 정확합니다. 이 원장 생각에 꽃과 나무 위의 지출은 모두 낭비였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또 있을까? 여기서 조그마한 이윤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식물원을 운영해야 하니까 식물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저희들이 하는 식재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저희들 식물원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 그가 일을 하는 이유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매년 적자만 나는 식물원의 수혈을 하기 위해서 그는 일을 해온 것이다. 식물원이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는. 앞으로 저희 식물원이 한국의 제일 가는 식물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산업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근원이 됐으면 정말 바랄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누구나 보고 배우고 익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저로서는 말할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년 시절 그만의 꿈동산을 가슴에 품었다. 그 꿈을 고운식물원을 통해 활짝 피워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느끼고 있다. 건조하고 지친 마음에 평온함이 슬며시 찾아왔음을. 그가 지켜온 고집.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고집이 아닐까.